겨울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스키와 보드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서운 겨울 한파도 이곳에선 두렵지 않은데, 하얀 눈 위에서 타는 스키와 스노우보드는 빠른 스피드가 매력적인 스포츠 때문에 겨울이면 스키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슬로프를 이용하는 데다가 속도를 즐기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라는 거야? 아까 오빠한테 자세 배웠지? 자, 차분하게.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스키장에서 생길 수 있는 위기 상황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있는 따위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스키를 타던 썰매를 타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Let it go, let it go, can't only beg anymore. 눈이 내리든 내리지 않든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안전한 겨울을 희망합니다. 안전을 약속해. 오늘도 안전박사 박재성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날씨는 많이 추워지고 눈도 많이 내리고 이럴 때 겨울 스포츠 하면 단연 스키와 스노우보드죠. 그래서 오늘 찾아간 곳은 바로 스키장입니다. 정성환 씨. 네. 스키장 좋아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네. 이 겨울철에 제가 찬바람을 맞으면서 스키장에서 이렇게 막 땀을 흘려가면서 스키를 쫙 타고 내려오는 거 딱질색입니다. 저는 집에서 그냥 이불 돌돌 싸매고 TV로 안전을 약속해 보는 게 최고 좋아요. 아유 세상에. 아유 그래도 그나마 안전을 약속해 보니까 다행이네요. 다른 거 이상한 거 안 보고. 이상한 거라뇨? 입 조심해요. 예. 저는 그동안 스키나 보드를 배워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촬영하면서 보드를 배워봤는데 네. 아직은 초보지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겨울마다 보드를 타면서 체력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겨울철에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게 좋고, 겨울철의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스키와 스노우보드이기 때문에 아마도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물론 잘하면은 즐길 수가 있겠지만 이 안전사고가 또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에서 2014년 12월까지 조사한 네. 결과에 따르면 스키장에서 벌어진 사고가 1,200여 건이 넘었고요. 주로 사고의 대상이 스키장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인 10대에서 30대까지가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키장이 즐거움을 주는 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스키장 이용 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좌충우돌 위험한 가족 오늘도 또 스키장에 갔다고 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키장보다는 온천이 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갔다고 하니까 오늘은 또 무슨 사고를 칠까 조금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만나보시죠. 위험한 가족. 휴가를 맞아 스키장에 놀러온 위험한 가족. 이야, 역시 겨울에는 스키장이지. 눈 상태가 아주 좋구만.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남편 허세왕 씨. 아 그래? 오빠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럼. 스키장은 난생 처음 와보는 부인 나순박 씨. 저 사람 좀 봐. 이때 나순박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스노우보드 선수. 에이씨, 뭐 저 정도 가지고 놀래. 너 나 타는 거 보면 아주 쓰러지겠다. 완전 프로 선수겠다. 아, 두 말하면 잔소리지. 아, 빨리 타러 가자. 빨리 타러 가자. 잠시 후 슬로프로 올라온 부부. 와.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래. 이따가 우리가 여기를 놀이터 뛰어놀듯이 놀 건데. 야, 그러기 전에 일단은 자세가 중요하니까 자세를 좀 내가 봐줄게. 자, 가자. 자, 보드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줄게. 자, 기본 자세는 기마 자세야. 기마 자세. 양팔을 벌려서 중심을 잡고 왼쪽부터
하나, 둘, 원, 투. 이렇게? 아이, 잘하네. 잘해? 아이, 완전히 중프로급이야. 흥도 나고 기분도 아이고, 좋고 잘한다. 춤이 절로 나온다. 원투, 차차차, 원투, 차차차. 허세왕 씨의 강습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스노보드 타기에 나선 나순박 씨. 아, 좋았어. 그대로 출발하는 거야. 아까 알았어. 오빠한테 자세 배웠지? 자, 차분하게. 자, 출발! 쉴 새 없이 엉덩방아를 찢는데 오케이. 아이, 힘들어. 오빠가 시범 좀 보여줘. 내가 나서야 되나? 나서자! 자, 속력 좀 내볼까? 자, 기마 자세. 양팔 벌리고. 출발! 봄만 잔뜩 잡고 내려오는 허세왕 씨. 초보인 나순박 씨의 실력과 별 차이 없어 보인다. 아유. 아, 오빠. 저 사람들보다 잘 탄다더니 넘어지네. 야, 경치 좋잖아. 경치 구경하려고 잠깐 앉은 거야. 경치 좀 봐. 낭만이 없어, 여자애가. 아유, 잘난 척은 진짜. 티격태격 부부의 다툼은 계속되는데 이때 부부 뒤에서 빠르게 내려오는 스노보드 초보자. 결국 위험한 가족과 충돌하고 말았는데 사고로 인해서 허세왕 씨는 눈을, 나순박 씨는 허리를 다치고 말았다. 부부가 같이 부딪혔지만 다친 부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정승환 씨 이게 뭡니까? 네. 운동신경 없는 건 일찌감치 알았지만 그렇게 설레발치더니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군요. 그러니까 이걸 스키장 신이라고 했을 때부터 불안하긴 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박소라 씨는 허리를 잡고 쓰러졌고 그리고 정승환 씨는 눈을 잡았어요. 네, 눈을 눈을, 다쳤는지. 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박소리아 씨 같은 경우는 저 보드를 타면서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징징대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병이 도지지 않았나. 충돌해서 그렇게 아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결혼도 안 한 처자한테. 네. 무슨 어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허리 진짜 튼튼해요. 예. 거의 남자보다 정성호 씨보다 내가 튼튼할걸요? 왜 그래요? 자존심 상하게. 갑자기. 아니, 정성환 씨가 이렇게 눈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네, 네. 제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저렇게 흰 눈으로 뒤덮인 스키장의 경우 자외선이 반사되면서 예. 눈 화상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해요. 네, 그걸 설맹이라고 하는데 오. 정성환 씨가 그 설맹 때문에 눈을 다친 거죠. 설맹. 저기요, 저 아까 전에 멋들어진 선글라스 낀 거 못 보셨어요? 자외선 차단용으로? 예, 두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설명인지 아닌지 설명이 잘 안 되네요. 네. 번호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당황스럽네요. 네. 스키장에서 가장 많은 사고의 유형은 네. 혼자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사고가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가 약 9%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혼자 넘어졌던 다른 사람과 충돌했던 이런 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가 골절되는 그런 일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진탕과 뇌출혈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안전을 생각한다면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찾은 스키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다치게 된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그럼요. 몸도 다쳤기 때문에 몸도 아프고요.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위험한 가족은 왜 다쳤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위험한 가족. 슬로프 중간에 앉아있던 부부. 이때 내려오던 스노우보드 초보자. 앉아있던 부부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말았다. 이로 인해 나순박 씨는 보드에 허리를 부딪혀 골절을 입었고 허세왕 씨는 부딪힌 충격으로 선글라스가 깨지며 눈을 다치게 된 것인데 위험한 가족이 스키장에서 저지른 실수는 두 가지. 스키장 슬로프 한가운데 앉아있던 것이 첫 번째 실수. 스포츠용 고글이 아닌 일반 선글라스를 끼고 스노보드를 탄 것이 두 번째 실수다. 그렇다면 왜 이 행동들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 것일까? 슬로프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는 곳으로 가파른 경사면으로 되어 있다. 이 경사를 타고
스키와 스노보드가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이때 슬로프 가운데 사람이 앉아있을 경우 내려오던 사람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힐 수 있다. 스키장 슬로프 내 안전사고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해마다 2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슬로프 내에서는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 슬로프 중앙에 앉아서 쉬게 되면은 뒤에서 활주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요. 될 수 있으면 휴식은 슬로프 가장다리나 광장에 내려오셔서 취하셔야 합니다. 스노보드의 무게는 약 3kg.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진 데다가 슬로프에서 빠른 스피드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딪혔을 경우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스노보드와 부딪혔을 때 충격의 정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스티로폼 4장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운 후 고정했다. 안전을 위해서 주위에 울타리까지 완벽하게 쳤다. 실험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스노보드로 이루어졌다. 실험 준비 완료. 스티로폼과 약 5m가량 떨어진 경사진 언덕에서 스노보드를 내려보내기로 했다. 손을 놓자 빠른 속력으로 내려가는 스노보드. 순식간에 스티로폼을 뚫고 지나가 버렸다.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버린 스티로폼. 사람의 무게까지 더해졌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 또한 위험한 것이 스키와 스노보드 날. 충돌 시 얇고 날카로운 날이 살에 닿을 경우 찢어지는 열상을 입을 수 있다. 과연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먼저 스노보드 날에 닭고기를 스치자 닭고기의 연한 껍질이 베어졌다. 이번에는 스키 날에 닭을 대고 그었다. 닭껍질뿐만 아니라 속살까지 깊게 베이고 말았다. 스노보드와 스키는 닭고기 살이 깊이 베일 만큼 날카롭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고글 대신 선글라스를 끼고 탄 허세왕 씨. 부딪힌 충격으로 인해 선글라스가 깨졌고 깨진 렌즈 조각에 눈을 다치고 말았는데 충격에 박살나고만 선글라스. 왜 이리 약한 걸까? 스포츠용 고글과 선글라스의 강도 차이를 알아보기로 했다. 스포츠용 고글은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며 충격에도 잘 깨지지 않아 스키장에서는 꼭 필요한 안전장비다. 선글라스 역시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지만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기 때문에 스키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스포츠용 고글과 선글라스가 충격에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기로 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했다. 1.2m 높이에서 약 95g짜리 쇠구슬을 떨어뜨려 보기로 했다. 먼저 일반 선글라스에 쇠구슬을 떨어뜨렸다. 단 한 번의 충격에 깨져버린 선글라스. 쇠구슬과 부딪히자 두 동강 나버리고 말았다. 선글라스는 작은 충격에도 버티지를 못한다. 이번에는 스포츠용 고글에 선글라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충격을 주었다. 쇠구슬이 빠르게 떨어지며 고글과 부딪혔지만 렌즈 표면에 흠집만 났을 뿐 깨지지 않았다. 스키장에서 눈을 보호하려 한다면 반드시 스포츠용 고글을 써야 한다. 스포츠용 고글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키장 전용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또한 그 파쇄됐을 때의 안전성을 더 보장할 수 있고 UV 차단 성능 또한 선글라스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정도는 상급자지. 상급자 코스로 출발! 잠깐! 초보자는 공인된 강사에게 강습을 받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해주세요. 상급자 코스가 아니라 초보자 코스로 가세요. 네! 어떡해. 일어서 빨리 가장자리로 이동한다.
슬로프에서 넘어졌을 경우 앉아있지 말고 가능한 빨리 가장자리로 이동해주세요. 어제 산 선글라스 자랑해야지. 잠깐! 스키나 스노보드를 탈 때는 알맞은 장비를 착용하세요. 벗어! 이걸 착용하란 말이야. 아이고, 이쁘다. 스키장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안전부터 챙기자. 사람이 타지 않은 보드인데도 스티로폼을 대여섯 장 뚫는 데다가 닭고기를 벨 만큼 아주 위험한 물건이 스노우보드 또한 스키라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스키장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국민생활체육 전국스키연합회 신명섭 위원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화면을 통해서 위험한 가족의 모습을 보셨어요. 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더 지적할 만한 사항들이 있나요? 전문 강사의 강습을 받지 않고 네. 자기도 그 몸을 가누지 못할 상황인데 남을 가르쳤다는 거. 이거는 조금 이제 조금 예. 네, 지적을 하고 싶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점잖게 얘기하셨지만 오버했다는 거. 왜 본인도 잘 주체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나 이제 여기에 대한 지적이셨어요. 제가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부터 이제 제대로 된 강사에게 배우면서 천천히 단계별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네. 저처럼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초보자들의 경우 어떤 보호장구를 더 착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전문 선수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착용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초보자의 경우에.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일단 정상적인 스키복을 갖춰 입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장갑, 고글, 헬멧을 반드시 착용을 하고.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보호 장비를 안 착용했다고 지적을 받은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네. 제가 몇 가지 보호 장비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자, 저 고글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이거 선생님 저 이거 괜찮은 건가요? 예, 좋습니다. 예. 한국 사람 맞죠? 아마도 엄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저도 한국 사람일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헬멧. 네. 이거 귀찮다고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헬멧, 단단한 헬멧이. 그리고 두터운 장갑, 네. 장갑과 이건 이제 가슴과 그죠? 팔꿈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 이런 안전 장비를 확실하게 착용하셔가지고 이 스키나 보드를 안전하게 즐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저 노랗게 보이죠? 저 왜 이렇게 답답하죠? 저만 이런가요? 네. 보는 저희도 답답하니까 벗으세요. 벗어도 돼요? 네, 벗고 하셔도 돼요. 아, 세상이 이렇게 밝았어요? 예. 세상이 괜찮죠, 너무, 이제? 네, 너무 깨끗하고 밝습니다. 네. 이렇게 고글 대신에 선글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선글라스가 그렇게 강도가 약한 줄 몰랐거든요. 네. 스키장은 전체가 흰눈에 덮여있기 때문에 자외선 반사율이 무려 85%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선글라스보다 고글이 훨씬 더 적합하고요. 특히 찬바람을 오랫동안 맞게 되면은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키를 탈 때는 반드시 고글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보드를 탈 때보다 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갈 때가 굉장히 저는 불안하고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리프트를 타고 내릴 때 또 안전사고가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높은 데는 이제 밑에 안전망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릴 때 만약에 좀 불안함을 느끼고 그러면 근무자들이 보고 파악을 해서 리프트의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좀 불안하다면 미리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적절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슬로프에서건 리프트에서건 어디에서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모른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준비한 순서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코너. 위험한 순간 if. 스키장을 찾은 남자. 설레는 마음으로 스피드를 즐기러 나서는데 그렇게 한참 스키를 타다가 발을 다치고 만 남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위험한 순간 if. 3년 만에 스키장을 찾은 인내심 씨. 오랜만에 타는 스키라 그런지 얼굴에 설렘과 긴장이 가득하다. 서둘러 장비를 착용하는데 급한 마음에 신발부터 벗고 본다. 에이그, 양말 조금 젖은 것 쯤이야. 별로 대수롭지 않다.
서둘러 스키 부츠로 갈아신은 남자. 모자에 고글까지 완벽하게 착용하고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키 타는데 정신이 팔린 이 남자. 어느덧 해가 저물고 이제야 힘이 드는지 잠시 쉬기로 하는데 너무 오래 탔는지 발이 아프고 저려온다. 통증을 참지 못하고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던 남자.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동상에 걸린 발이었다. 그는 왜 동상에 걸린 것일까? 스키 타기 전 신발을 신을 때 쌓인 눈 위에 잠시 발을 댄 남자. 양말에 눈이 묻으면서 젖었지만 급한 마음에 갈아줍지 않고 스키를 탄 것이 원인이다. 양말의 물기가 스키장의 칼바람과 낮은 온도에 얼면서 발의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고 말았는데 동상이란 신체가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세포 조직이 얼면서 혈액순환이 장애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렇다면 젖은 양말과 마른 양말, 체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돼지고기를 이용해 실험했다. 돼지고기의 현재 온도 8도. 젖은 양말과 마른 양말에 같은 돼지고기를 한 덩어리씩 넣었다. 스키장 구석에 양말을 두고 변화를 지켜봤다. 그렇게 4시간이 흐른 뒤 양말에서 고기를 꺼내 온도를 측정했다. 마른 양말에 넣어둔 돼지고기의 온도는 2.5도, 처음보다 약 6도 떨어졌다. 이번엔 젖은 양말에 넣어둔 돼지고기의 온도를 측정했다. 현재 돼지고기의 온도 0.4도, 처음보다 약 8도 떨어졌다. 만약 이렇게 동상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동상에 걸렸다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을 문지르거나 주무르지 않고, 만약 젖은 옷을 입었다면 벗고 약 38도에서 42도 사이에 따뜻한 물에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충분히 담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험한 순간 if. 만일 남자가 젖은 양말을 벗고 마른 양말로 갈아 신었다면 동상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젖은 양말을 신고 스키나 보드를 타게 되면 동상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젖은 양말을 신지 않고 탔는데도 동상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요? 어떤 경우입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스키 부츠가 보낸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필려 탔다면 그 전에 탔던 사람이 이미 젖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부츠가. 네. 선수가 아닐 경우에는 너무 타이트한 부츠를 신을 때 발이 조여가지고 피가 안 통하고 하면 동상을 또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두 시간 정도 스키를 타고 또 발을 주물러주고 만약에 젖었다면 마른 양말로 갈아 신고. 네, 적당히 타고 다리를 좀 주물러주고 발도 좀 주물러주고 양말은 갈아 신고. 네, 그렇죠. 이것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승환 씨하고 박소라 씨. 스키를 타든 스노우보드를 타든 안전 보호 장구를 확실히 착용해야 안전하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스키장으로 출발. 젖은 양말은 NO, 꽉 끼는 부츠도 NO. 틈틈이 휴식을 취해서 동상을 예방하세요. 박 박사님, 안전명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안전명언은 3, 4만 스키장 안전이용 수칙입니다. 네. 첫 번째 3은 오후 3시입니다. 스키장 이용 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오후 3시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기온 상승으로 눈이 녹아 스키나 보드의 회전력이나 제어력이 감소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오후 3시에는 잠깐 쉬었다 타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 3은 한 번에 3시간 이상 타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키나 보드를 타게 되면 체력이 소진이 돼가지고 판단력과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한 번에
3시간 이상 타시는 것은 금물하시고 오후 3시에 타시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즐거움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 바로 안전이겠죠. 자, 겨울철 스키장을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안전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외치면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약속해! 아하, 일어나. 내가 나서야 되나? 나서자!